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MLB 휴스턴 오바 필라슨 2.9배짜리가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했습니다. 오늘 조합표 원본은 이 5시 방향에 있는 요겁니다. 필라델피아가 9점이 났죠. 8.5 언더는 0.5 오버가 나면서 정말 아쉽게 올킬을 놓쳤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토론토 경기 언더만 본다 했었지만 조합표를 나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꼭 하거든요. 하면서 야 이거 토론토 언더가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론토 승으로 접근한 건 신의 한 수였는데 필라델피아가 오버가 났습니다. 오르킬이 정말 아쉽게 됐고 어제 영상에서 정말 많은 따봉을 눌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화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다시 준비를 했고 시각화 오늘 총 아둘 9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8경기 9경기 준비를 했고 모두 다 시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바뀐 게 약간이나마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불펜 지표는 제가 불펜 전문적으로 불펜만 이렇게 분석을 하는 해외 사이트에서 이 캐쳐본만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불펜 파워 랭킹 기준은 시즌 전체가 아니라 최근 7일 기준입니다. 최근 7일 동안 불펜 파워 랭킹. 그리고 지금 피처 로스터 이거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불펜 IP 자 7days 돼 있죠? 그러니까 7일 동안 22.2이닝을 불펜 등판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길면 길수록 불펜이 많이 소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7일 기준이기 때문에 경기 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지금 천사는 10.2이닝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야겠고 불펜 ERA 방어율 이 정도로 불펜은 모든 경기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선발 분석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이스 오르티즈 클블 선발 루이스 오르티즈가 등판을 하죠. 이건 어제랑 그대로고 요거까진 그대로고 좌우 스플릿도 어제랑 그대로인데 예상 라인업을 제가 가져왔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지 뭐 코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일자 예상 라인업에 1번부터 9번 타순까지 R6, L1, S2 이게 뭐 지금 우타자가 6명, 좌타자가 1명, 스위치 타자가 2명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에서 6에서 ROL은 1번 타순부터 6번 타자까지 중심 타순이죠. 그러니까 6번은 중심 타순이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6번까지는 비중을 두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로 ROLL 우타자가 5명, 좌타자가 1명. 나 지금 딱 오르티즈 이것만 보시더라도 자,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우타자한테 팀 타율은 비약적으로 훨씬 높아요. 6푼 이상이 더 높습니다. 근데 홈런 같은 경우는 좌타자한테 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OPS는 되려 좌타자 상대로 POPS가 더 높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 우타자한테 약한지 좌타자한테 약한지 좀 애매하단 말이죠. 얘는 좀 애매한 케이스고 오르티즈 같은 경우는 에인절 선발 투수 소리아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이거는 어제 영상에 설명드렸고 좌우 스플릿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타자한테 자 OPS는 똑같습니다. 708, 708 근데 우선 피안타율 자체가 우타자한테 좀 더 높은 편, 2할 9푼 되면은 정말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우타자한테 좀 더 약하다라고 봐야겠고 POPS 7할 때면은 낮은 편도 절대 아닌 거고. 이거를 봤을 때 우타자한테 좀 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제가 이거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 글씨는 수정을 못했네요. 에인절스 예상 라인업이 아니라 클리블랜드 예상 라인업이 되었어야 됐죠. 근데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좌타자의 팀이에요. 클리블 같은 경우는 좌타자가 많은 팀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도 좌타자 위주가 좀 깔려져 있고 좌타자 상대로 어느 정도 피안타율은 훨씬 더 낮은 편이다라는 점을 이 경기는 선발 분석이 이 스플릿 분석이 다소 좀 애매하게 좀 되어 있긴 하네요. 그죠? 자, 오르티즈랑 소리아노가 등판을 합니다. 그러고 이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거는 이겁니다. 오늘 클블이 상대 이 소리아노가 우투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우투수 상대 그리고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이렇게 오늘 마주하는 상황을 노란색 체크를 한 겁니다. 에인절스는 원정 경기 때문에 원정 성적을 이렇게 노란색 체크를 한 거고 상대 투수 오르티즈가 우투수이기 때문에 우투수 상대에다가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소리아노는 최근 피치 그램이 좀 나쁘다고 좀 여길만 합니다. 두 경기 연속 피안타가 많았고, 그죠? 두 경기 연속 지금 피안타가 좀 많은 편이었고, 6이닝 6피안타, 4.2이닝 7피안타, 도합해서 10.2이닝 13피안타, 피안타가 좀 많은 편이었고, 그러고 직접 마이애미 상대로 조기강판까지 4.2이닝밖에 못 던지면서, 좀 약한, 좀 나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여길 만한데, 소리아노의 최강 장점이 피홈런이 올 시즌에 아직까지 3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5월 달에도 피홈런 빵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시즌에 62.2이닝 던져갖고 3피홈런. 거의 20이닝당 하나꼴로 피홈런을 맞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피홈런을 정말 안 맞는 투수인데,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올 시즌에 3개 피홈런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3개 중에 2개의 피홈런이 클리블랜드한테 맞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 시즌 클리블랜드한테 꽤나 고전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소리아노가. 투구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9삼진 2볼넷 잡았고. 그냥 나쁘진 않았는데, 이날의 좀 경기 박스 스코어를 제가 좀 보기를 해보니까, 라미레즈가, 아시겠지만, 이 클리블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라미레즈가 정말 컨디션이 빨딱 섰던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높은 최상의 활약을 해줬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저는 소리아노가 뜬금없는 타이밍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클블도 아시겠지만 타격 사이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직전 다저스 이 수입전에서는 타격이 폭발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월달 한 달로는 최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의 클블 타선이고 그리고 오르티즈는 올 시즌 홈에서 정말 좋은 기록을 찍고 있는 선발 투수입니다. 홈에서 방어율 2.42, 양키스전에만 4실점하면서 조기 강판을 당했었고 4.1이닝 동안 양키스전에는 얘가 막 진짜 계속 얻어 터졌다기보다는 4.1이닝 동안 5볼넷이나 줬을 만큼 좀 컨디션 자체가 좀 난조인 날이었고 나머지는 다 홈에서 호투를 했던 게 이 오르티즈입니다. 천사가 지금 원정에서 장충 연승을 타고 있다는 게 좀 불안 요소인데 지금 얘네가 지금 타격 사이클 거품 다 꺼지고 나서 5연패 찍었죠. 이 5연패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죠? 다 2득점 이하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5연패 과정에서 2번의 영봉패가 있었고 이거는 천사가 거품 꺼지고 나서 연패 흐름 탄 것만 보더라도 클리블랜드스는 보는 게 맞아요. 홈 연전 치루는. 에인절스가 뭐 지금 무늬만 원정에서 연승을 타고 있는 거지만 뭐 원정에서 다저스 수입하고 원정에서 애슬레틱 4연전 수입하고 1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까지는 정말 불바다였고 지금은 완전히 불바다로 지금 거듭난 게 에인절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블 승을 메인으로 보는 게 무조건 맞고 클리블 승 사이드를 언더도 저는 도전해 볼게요. 소리아노가 직전 이 클리블 전에 어찌됐건 라미레즈의 정말 맹활약 속에 5실점을 했지만 저는 라미레즈의 이런 활약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고 그리고 소리아노 자체가 어찌됐건 땅볼 빈도가 굉장히 높은 투수라서 좀 클리블한테 좀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더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클리블 승언더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전형적으로 승언더에 좀 공식이 좀 갖춰진 팀이기도 합니다. 클리블 승언더 볼게요. 메인은 클리블 승입니다. 자, 매치랑 콜로라도 경기는 이 경기는 뻔한 경기로 사실 이걸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피터슨하고 프릴랜드가 등판을 하면 선발 살펴봐야죠. 자, 피터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최강 호투 1번, 호투 3번 털림이 없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책점이 2점이고 사실점이 2자책이잖아요. 그리고 6이닝 4피안타 1피홈런인데 저는 사실 이건 우선 호투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호투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봤어요. 사실점이면 사실 호투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우선 호투로 피안타도 낮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 호투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군더더기 없는 호투죠.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달성 무조건 호투고 6이닝 2실점 1자책이면 무조건 호투고 이건 최강 호투로 제가 분류를 했네요. 근데 다저스전이 이거는 제가 잘못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홈런 개수를 실점으로 봤나 봐요. 어찌됐건 호투 4번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저스전은 거의 실점 2이닝 2실점 정말 좋은 피칭을 또 했었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피터슨입니다. 다 강팀 LE, 양키, 다저스 다 강팀 레벨이었어요. 스플릿을 보시면은 우타자한테 좀 약한 편입니다. 우타자한테 POPS가 7할 때고 좌타자 상대로는 거의 완전한 깡패고 야 OPS 4할 때 팀타이 1할 오픈 때 그러니까 이 다저스전에 이런 호투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프리먼하고 오타니가 좌타자죠. 자 콜로라도 라인업은 대표적인 우타자 팀인데 원정 콜로라도가 피터슨을 공략해낼 가능성은 좀 희박하게 보는 게 무조건 맞겠죠 사실.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릴랜드 호투 3번 털림 2번 기복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예, 등판 시 어찌됐건 콜로라도가 4연패를 찍고 있다라는 점 결과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가져다 쓰는 이유가 저는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샌프란시스코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달성 호투 텍사스전에도 꽉 채운 퀄리티 스타트 필라델피아 5.1이닝 1실점 이것도 호투죠. 이닝 수가 짧았기 때문에 최강 호투급은 아니지만 만약에 6이닝 튀었으면 최강 호투였겠죠. 털림 2번 양키스전에 명백히 영어까지 털리는 수준이었죠. 4.2이닝 8실점 4자책 9피안타 그러고 디트전에는 3이닝 11피안타 9실점 5자책 야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닝수 대비해서 그라운드볼하고 플라이볼이 정말 많은 다른 투수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1이나 되죠. 25이닝 동안 91이나 타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91개나 타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로 인정 안 받는 아웃카운트는 뭐다? 삼진을 잡았다거나 뭐 아니면은 파울 플라이가 나왔다거나 이런 게 당연히 요게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닝수 대비 이게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타자들이 컨택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얘 공을. 근데 이게 컨택이 잘 되는 공들이 이렇게 미친듯이 영까지 털려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컨택이 많은 투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수비 에러가 얘가 등판할 때 무조건 거의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것도 9실점 5자책 수비 실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책점하고 실점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스플릿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타자한테 POPS가 9할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높아요. 좌타 상대로 강한 편도 아니고 근데 매치는 아시겠지만 우타자가 중심인 팀이고 중심 타선도 3할 이했으면은 스위치 히터가 2명이면은 사실 5할 1일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이 정도 격차가 차이 나면은 스위치 히터들이 우타석에 씁니다. 그럼 우타자가 5명, 좌타자가 1명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 경기는 좀 스플릿 소개가 좀 길었는데 피터슨은 최근 양키스, 다저스, 초강팀 상대로 2번 연속 호투를 좀 등판해서 2번 다 2실점 이하의 퀄리티 스타트 엄청난 호투를 내오면서 강세라고 봐야겠고 프릴랜드 오시는 원정 등판에서 4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을 허용 그리고 피아델도 정말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매치가 직접 화삭한테 지면서 완전히 큰 쓰나미를 만들어냈는데 이 최악체와의 연전이잖아요. 화삭하고 시리즈 펼치고 이제 원정 콜로라도랑 또 시리즈를 펼치는 1차전인데 하루 쉬고서 또 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선발은 그냥 무조건 우위인 경기고 결국에는
또 매치에 빠다가 안 빠다 모드가 나올까봐 유일하게 걱정인데 날씨도 좌측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기라서 콜로라도가 직전 C컵 시리즈 마냥 날씨 버프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콜로라도가 아시겠지만 C컵 가이 시리즈에서 실점을 많이 안 해서 프렌을 2번이나 찍은 겁니다. 다 졌지만 그죠? 프렌은 2번 찍었어요. 1점 차 게임이 2번 나왔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C컵이 득점을 못 해가지고 프렌을 찍는 경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 날씨 역풍이었어요. 3번 모두. 근데 이번에는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분단 말이죠. 매치, 그러니까 C컵처럼 라글리 필드처럼 날씨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받는 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매치가 원정 콜로 상대로 타격 사이클을 걱정할 만한 팀이면은 홈 성적 21승 7패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좌투 상대로는 성적이 좀 구리긴 한데 홈 승률이 21승 7패, 원정 승률 3승 25패. 이것만 보더라도 좌투 상대 1승 16패예요. 피터슨이가 좌투수기 때문에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좌투수 만난다? 반대 개꿀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매치 마엔을 당연히 일반승 배당 안 나올 거고. 그죠? 매치 마엔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경기죠. 마이애미랑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아시죠? 이게 이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마이애미랑 샌프란시스코는 퀀트리라고 해리슨이가 등판을 하죠. 퀀트리가 이닝 수가 짧습니다. 3.1이닝, 5이닝, 4.1이닝, 5이닝, 6이닝 이상을 던지니까 맥시멈 5이닝이잖아요. 딱 봐도. 얘도 불펜에 좀 그게 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걸 보세요. 어찌됐건 칸트리를 등판했을 때 불펜 의존도가 높아진다 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마이애미 불펜이 정말 이어받는, 그러니까 칸트리를 다음으로 등판하고 또 다다음으로 등판하는 이런 애들이 정말 터무니없이 기량이 낮았으면은 다저스 상대로 4실점밖에 안 했겠습니까? C컵 상대로도 결국에는 뭐 졌지만 5실점밖에 안 했고, 팀 자체가 템파베이 상대로 1실점으로 묶었고, 천사 상대로 2실점으로 묶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칸트릴이 정말 뭐 호투를 해서 언더가 뜰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칸트릴 다음 주자로 등판하는 투수들도 결코 무게감이 낮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신경을 정말 많이 못 썼네요. 이 오타가. 그죠? 오타를 정말 많이 냈네요. 죄송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같은 경우는 얘 역시도 불펜, 이닝수만 보시더라도 다 불펜으로 등판하다가 직전 경기부터 선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워싱턴전에 4이닝 2실점. 무조건 털린 거죠. 4이닝 5피안타 1평론 2실점. 딱 이것만 보시죠. 나머지 5이닝에서 몇 실점 했죠? 3대 0이었습니다. 결과가 1실점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에 불펜 랭킹 1등인 거 아시죠? 시즌 전체로 방어율 1등 팀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불펜이 가장 좋은 팀 샌프란시스코란 말이죠. 자,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환트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뜬공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입니다. 그라운드볼이 12, 뭐 플라이볼이 35, 뜬공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라서 피홈런이 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타율, 피홈런 이런 쪽이 약점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10경기 중에서 4경기밖에 홈런을 못 때렸어요. 6경기로 홈런을 못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홈런 기대치가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라서 칸트릴도 한 4이닝, 5이닝 정도는 버텨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날씨 역시도 내야 쪽으로 역풍이 불어오는 날씨라서 홈런성 타구 비거리도 짧아지는 환경이고요. 결국에 칸트릴이 등판을 하고 주요 불펜진들이 등판하는 경기에서 다저스 상대 4실점, 템파 상대 1실점, 천사 상대 2실점, 5월달에 마이애미 팀 자체에서 실점이 아까 제가 이거 다 얘기한 거죠. 뭐 다음 주자로 등판하는 애들도 무게감이 결코 나쁘지 않게 볼만하다. 어찌됐건 최근 7일 동안 ERA가 2.3이면 훌륭했죠. 최근 7일 동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마이애미 불펜이 막 진짜로 막 지금 애슬레틱스 마냥
방아만 저지르는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언더 힘이 정말 강합니다. 계속 언더만 내고 있죠. 타격 사이클도 매우 나쁜 팀이고 지금 명백히. 그래서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샌퍼 언더는 지금 아주 고급줄이에요. 탈만해요. 정말로. 탈만합니다. 샌퍼 언더는 저 언더만 볼게요. 승패인지 패스하고. 자, 너무 조잡한가 분석이? 아 이거 좀 애틀란타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거 이제 스플릿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 대본 읽으면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메스가 3경기 연속 3실점 이하 피칭을 하면서 3경기 연속 2실점 이하 피칭을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완성을 했고 좋습니다. 가뜩이나 이 3연속 호투 과정에서 내일 상대하는 보스턴도 있었죠. 이렇게 이날 기록은 6이닝 3피안타 1홈런 2실점 5삼진 4볼넷. 볼넷이 좀 많았다는 게 좀 흠이지만 어찌됐건 피안타 개수는 4만타밖에 없었다. 2이닝당 하나꼴로 피안타를 맞은 거잖아요. 이건 솔직히 호투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얘가 평소에도 볼넷이 정말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볼넷이 거의 2배 이상 많이 나왔던 날임에도 피안타를 적게 맞았으면은 보스턴 상대를 충분히 매우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울리토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투 털림 이거를 지금 반복 6실점 1실점 6실점 무실점 호투 털림 이 퐁당퐁당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아시겠지만 5월 18일 날에 애틀란타전에 등판을 했었죠. 이때 보시면 아시겠어요. 4이닝 8피한테 6실점 그냥 개맞듯이 얻어 털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경기는 보스턴이 승리를 가져갔었단 말이죠. 이날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14만타 3홈런을 때렸고 보스턴이 10안타 2홈런을 때렸습니다. 타격 지표도 애틀란타가 더 좋은 경기였는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순전히 애틀란타의 불펜진이 털리면서 결과가 바뀐 경기였어요. 버머, 몬테로, 피어스 존스 3명이 모두 실점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당시 애틀란타는 휴식 없이 16일 연속 경기를 치르는 입장이었고 불펜 소모도 그게 달했을 시점에 계속 접전만 치르다가 보스턴을 만났었던 정말 필승조를 꺼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났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펜 때문에 역전을 당해 졌던 거고 오늘 역시도 아시겠지만 애틀란타는 오늘 더블헤더를 혼자 치르고 보스턴은 하루 쉬고 경기를 하는 거라서 무조건 체력적으로는 보스턴이 유리하게 보는 게 맞는데 아시겠지만 보스턴이 지금 타격 사이클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토론토 지금 제가 오늘 토론토는 홈으로 원정 경기를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서 타격 사이클이 좀 반응할 가능성도 좀 높게 봤습니다만 보스턴은 지금 원정 연전을 치르고 또 이번에 원정 시리즈를 가는 거라서 저는 반등하기 힘들 거라고 좀 봅니다. 가뜩이나 저 홀메스 상대로라면 더더욱이나 더 지금 원정에서 6연패 중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원정 시리즈 지금 2번 연속 수입당하고 있어요. 원정 시리즈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애틀란타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란타 승복기요. 저는 애틀란타가 이번만큼은 이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선발 매치업. 텍사스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라이터랑 리바라 토레가 등판을 하죠. 자 라이터 같은 경우는 라이턴가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털림 2번 시애틀 근데 좀 과거형으로 털렸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은 호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1실점 3실점 2실점 이닝수 다 먹어준 편이었고 근데 텍사스가 지금 타격 사이클이 완전히 많이 주저앉아 있죠. 3경기 동안 3득점 냈어요. 3경기 동안에 한 경기당 1득점 수준 3경기 동안 12안타 총 12안타 경기당 4안타 수준 그러니까 타격 사이클 박살난 팀이 올 시즌 좋은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리바라 토레를 공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바라 토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월 2일 날 등판이었던 시시네티전에도 3이닝이 2실점이라서 털림 표시했던 거지, 결국에는 막 정말 막 5실점, 6실점 이렇게 미친듯이 털린 것도 아니었고, 결국엔 지금 4경기 연속 1실점, 2실점, 1실점, 1실점 정말 좋은 피칭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니바라 토레죠. 그리고 양팀의 타격 사이클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아까 텍사스가 얼마나 박살나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정말 수많은 시리즈를 펼쳤지만 디트로이트한테만 딱 한 번 루징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 수입 혹은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리조나 수입을 했었죠. 최근에 애리조나와의 시리즈를 수입할 때 세인트루이스가 상대했던 선발 투수가 잭 갈렌, 메릴 켈리, 브랜든 팝 상위 선발 1, 2, 3선발 상대한 겁니다. 3명 모두 퀄리티 스타트 실패했어요. 세인트루이스 타선 상대로. 볼티모어와의 시리즈도 스가노, 포비치 모두 퀄리티 스타트 실패했죠. 정말 어이없게도 찰리 모튼 혼자 세인트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찰리 모튼이 세인트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 찍은 건 천운이라고 보고, 전 잭 라이터가 세인트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 버티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보고 이건 타격 사이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타격 사이클 하나만으로도 세인트 승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세인트 루이스가 지금 모난 수준이 아니잖아요. 승리를 잘 못합니까? 불펜 흐름이 나쁩니까? 불펜 흐름도 지금 세인트가 텍사스보다 명백히 우위죠.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저는 세인트 루이스 승, 그리고 텍사스가 좌투수 만났을 때 굉장히 고자였네요. 4승 10패. 그죠? 우투 상대 세인트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저거 역시도. 캔자스랑 디트 경기는 좀 빠꾸친 게, 전 무조건 언더만 볼라 그랬거든요. 세수 루고 전 정말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서 캔자스 시티의 언더 성향 굉장히 진한 거 알고 디트도 타선 사이클 박살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거는 좀 특이한 색으로 여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은 5월 12일, 내일 등판이니까 19일 만에 등판을 하죠. 이건 매우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부상 복귀 전에서 등판은 ERA가 대략 5 정도, 평균 5 정도가 찍고, 모든 복귀전을 치른 투수들이 POPS가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6이닝 이상 던진 비율도 30% 미만이다라는 이 통계학적인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수 루고를 믿고 언더를 가기엔 조금은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수 루고가 5월달에 뭐 털린 적 없이 오투 3번 다 믿을 만한 선발인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마이즈 역시도 등판 개수가 3번밖에 없었죠. 얘도 보시면 5월 9일 날에 등판하고서 한동안 등판이 없다가 직전 등판에서 정말 오랜만 16일 만에 등판해서 얘도 이게 복귀전이었단 말이죠. 얘도 6이닝을 못 치고 5이닝 1실점을 했으면 2실점 1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버텨준 거잖아요. 그죠? 잘 버텨준 거고 잘한 겁니다. 근데 약간 케바케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세스 루고가 어떨지는 솔직히 예측이 어려운 거고. 마이즈 같은 경우는 캔자스전 등판도 시즌에 있었는데 7이닝 4피안타 1피홈런 1실점, 적시타로 인한 실점 없이 오로지 솔로프로 인한 1실점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7이닝이나 던졌다라는 것도 굉장히 높게 살만하고, 지금 캔자스 역시도 6경기 연속 4득점 이하, 타선 사이클 당연히 안 좋은 팀이고, 디트 역시도 10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가 없었습니다. 2자릿수 이상의 안타가 10경기 연속으로 없었다는 건 얘네 역시도, 지금 디트 역시도 타선 사이클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메인으로 언더만 볼라 그랬습니다. 근데 메인 선정 없이 디트 승언더 보겠습니다. 디트 승언더. 세스 루고가 어찌됐건 이닝수가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복귀전 등판이라서. 근데 캔자스 시티가 불펜 흐름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방어를 4점대 치고 있고, 썩 좋지를 못하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그래도 어찌됐건 실점을 거의 안 주면서 승언더를 잘 만들어내고 있고, 클블 승공식이랑 마찬가지로
디트 승언더 보는 게 제일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애틀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브라이언 우랑 제비 매튜스가 등판을 하죠. 브라이언 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등판은 방어율 0점대예요. 미친 수준입니다. 최근 5월달 등판 역시도 최강호2 3번. 야, 이거는 양키스전에 무실점 피칭이 당연히 최강호2고 텍사스전 무실점. 그러고 샌디에고 상대로 7이닝 1실점이면 당연히 최강호2구. 휴스턴 상대로 6이닝 2실점 그냥 호투로 분류를 했고, 오클랜드 상대로만 6이닝 5실점으로 좀 많이 털렸는데 좋습니다. 뭐 뜬공 비율이나 땅볼 비율에서 모난 수준도 없고 정말 좋아요. 31.2이닝 동안 컨택도 68이면 비율 정말 훌륭한 거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고, 자 좌타자 우타자 상대로 POPS 다 5할 때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미네소타가 우타자 위주 팀인데 우타자 상대로 POPS가 5할 4푼 때면은 호투 무조건 보는 게 맞죠. 미네소타는 지금 타격 사이클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제비 매튜스가 좀 문제입니다. 제비 매튜스 같은 경우는 방어율 7.71. 자, 올 시즌에 두 번만 등판해서 두 번 모두 피홈런은 없었지만 이게 이 5월달 두 번 등판이 전부입니다. 올 시즌 등판한 거. 7이닝 10피안타. 피안타가 정말 많았죠. 7이닝 동안 4벌레 뿌린 것도 볼넷이 정말 많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얘는 불안한 애인데 아시다시피 3이닝 4이닝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프너 선발로 좀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정식 선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SP, 그러니까 선발 피처로 되어 있지만 저는 RP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ESP에서는 SP로 좀 분류를 했지만, 자 어찌됐건 제비 매튜스가 사실상 3, 4이닝만 던져주더라도 미네소타의 불펜은 지금 믿을만 하죠. 정말 믿을만 하죠. 5월달 불펜 지표 자체가 1등입니다. 이건 최근 7일이라 좀 박살나 있는데 5월달 한 달 동안은 미네소타가 지금 1등일걸요. 연승 막 타던 과정에서 불펜 평자 거의 1점대 0점대만 이렇게 찍었던 팀이라서 미네소타 불펜은 저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시애틀이 오늘 워싱턴 역배 승리 오바 제가 다 맞췄죠. 오늘 경기 시애틀이 타선 사이클이 너무 안 좋죠. 두 경기에서 0봉패 당하고 2득점밖에 못 내고 이랬던 과정을 보면은 지금 시애틀이 타격 사이클이 굉장히 적신호가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비 매튜스가 3, 4이닝 동안 한 2실점만 주고 내려간다라도 미네소타 불펜 상대로 이거 대량 득점 못할 가능성이 높죠. 미네소타 역시도 타선 사이클 굉장히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홈 브라이언 후 방어율 0점대 상대로 미네소타가 적극적으로 공략해낸다? 이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30% 미만이라 보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날씨 역시도 좌측 펜스에서 우측 내야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씨, 역풍으로. 근데 바람은 6.3으로 굉장히 미비한 수준. 언더 보는 게 맞더라고. 언더 볼게요, 저는. 자, 메인 이벤트 가장 관심이 많을 경기라서 당연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저스랑 양키스 경기죠. 전 시즌 이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었던 양팀인데 곤솔린하고 프리드가 등판을 하죠. 곤솔린 같은 경우는 좌타자한테 안 좋습니다. 좌타자한테 POPS가 거의 8할 7푼이면 정말 높아요. 피안타율도 정말 높았고, 호투 2번, 털림 2번, 최강 호투는 없었고, 자 모두 다 5이닝이 맥시멈, 이닝 수도 짧고, 가뜩이나 지금 다저스는 불펜에서 부상자만 7명이기 때문에 이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에서 이닝 수 먹어줄 만한 사람은 야마모토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곤솔린도 기대치가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약한데 양키스는 밸런스의 팀입니다. 4할, 4할, 1S. 스위치 히터는 좌타석에 쓸 거고, 그러니까 중심 타선에서도 3-3이라고 보시면 돼요. 3할, 3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밸런스가 잡힌 타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곤솔리는 양키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할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프리드는 모시 1왕이잖아요. 1왕. 그죠? 자, 미치노투라고 썼네요. 이거 최강호투라고 썼어야 되는데. 최강호투 3번. 템파 샌디 7이닝 무실점, 당연히 최강호투죠. 샌디 7이닝 1실점 최강호투죠.
콜로라도 상대 7.1이닝 1실점 최강 호투죠. 시애틀 상대 5이닝 1실점 이닝 수가 짧았기 때문에 그냥 호투입니다. 매치 상대로 6이닝 2실점 솔직히 6이닝 3피안타면 거의 진짜 잘한 건데 어찌됐건 이닝 수 대비 맥스 프리드라는 이름값 대비해서 호투로 좀 분류를 한 거고 좌타자 상대로는 그냥 깡패죠. 1할 4푼 때 피안타율이 아시겠지만 오탄이랑 프리먼이 좌타자이기 때문에 맥스 프리드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겠고 우타자 상대로도 그냥 뭐 끝판왕 수준입니다. 다저스는 지금 2명의 레프트가 오타니 프리먼 나머지는 다 우타자고 스위치히터도 우타석에 쓸 가능성이 높겠고 자 제가 제일 주목한 점은 양키스라는 팀에서 맥스 프리드가 선발 등판 시 팀 성적은 10승 1패입니다. 10승 1패 딱 시애틀전에 2경기 2대1로 연장 11회까지 가서 2대1로 졌던 거 타선 사이클 완전 박살났었던 경기 그 경기 말고는 다 이겼단 말고 시즌에 10승 1패 압도적인 승률이 있죠. 자 곤솔린이 지금 2경기 연속 4실점 피칭 에인절스랑 매치 상대로 피홈런 없이 7피안타만 허용을 하면서 무너진 거는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리고 곤솔린 올 시즌 25이닝 4피홈런이면은 피홈런도 적은 편이 절대 아니고 양키스 상대로 호투 가능성보다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원래도 이닝 대비 많은 편이고 선발은 무조건 양키스 우위. 문제는 타선인데 그리고 다저스가 홈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건데 좌상바 좌투 상대로 타격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좌투수를 만났을 때 팀 성적은 승보다 패가 많았다라는 점. 반면 양키스는 우투수를 만났을 때 정말 좋은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양팀 타격 사이클 모두 지금 박살나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말고 다음 날에 양키스는 워렌이가 등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렌이가 지금 피칭 흐름이 좋긴 하지만 다저스 상대로도 호투를 장담할 만한 투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키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곤솔린이 명백히 안 좋은 상황이죠. 다저스 지금 불펜에 부상자 7명 있는 상황이죠. 양키스는 사실 지금 거의 쌩쌩한 상황이잖아. 다저스 대비해서. 그럼 양키스가 맥스 프리드 1선발 에이스 나오는 매치에서도 진다? 호구 잡히는 거예요. 호구. 쉽게 말해서 자 월드 시리즈 복수해야죠. 졌던 거. 맥스 프리드 등판할 때 아니면은 언제 이기겠습니까? 내일은 오박 가야죠. 워렌하고 랜든 넥 등판하고 그냥 오박 가고 보는 게 제일 재밌겠고 오늘은 양키스 승 봐야죠. 오늘은 어느 바 패스하고 양키스 승 보겠습니다. 저는 양키스 승. 이거는 지금 상황상으로는 양키스가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맥스 프리드 등판하면은 그렇게 봤습니다. 양키스 승 보면서 오늘 분석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들 최근 정말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밥줄이 없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각화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저는 주기적으로 선생님들께 제 멤버십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좀 받습니다. 받아서 이거를 개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도태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이는 먹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이 열정 하나만큼은 늙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제 숙명이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물론 어제 투표 결과가 사실 불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선발 분석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불펜 분석을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대신에 이거를 제가 수동으로 예상 라인업을 보면서 얘가 우타자가 하고 이 중심 타선까지도 그러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흔하게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지표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의욕은 정말 충만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따봉을 정말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어제 영상에.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 정말 크고, 따봉 이번에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는 당근을 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했죠. 정말 혼자서 다 만든 건데 열심히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히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들.